자, 챕터 4장은 Physical Transformation of Pure Substance. 자, 퓨어한 물질인 거고, 챕터 5장은 믹스처예요. 심플 믹스처고 주로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너리 믹스처에 대해서 챕터 5장에서 배울 거고, 챕터 4장은 Pure Substance, 퓨어한 물질, 퓨어한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거고, 어, 우리가 주로 배울 내용은 4.1, 4.2의 Stability of Phase, Phase Boundary, 뭐 이런 것들을 뭐 페이스 바운더리를 찾는 뭐 그런 것들. 자, 몇 가지 데피니션이 있어요. 자, 페이스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뭐 어떤 형태, 물질의 형태인데 뭐 유니폼한 전체적으로 케미컬 컴포지션이나 피지컬 스테이트가 유니폼한 그러한 상태를 페이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솔리드 리퀴드 가스, 이게 하나의 페이스가 되는 거죠. 상. So number of face를 우리가 P라고 하고 P가 1일 때 간단하게 가스만 존재했었을 때는 face가 1이죠. 혹은 뭐 어떤 고체 상태. 만약에 두 개의 리퀴드가 예를 들어서 재훈이가 먹은 술, 알코올이 물과 에탄올로 되어 있죠. 그 물과 에탄올은 완전히 잘 섞이죠. 그래서 두 개가 완벽하게 섞이면은 두 개의 화합물질로 되어 있어도 그냥 하나의 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섞이면은. 자, 페이스가 2일 때는 뭐 얼음물? 고체와 물이 같이 있는 얼음물, 뭐 그런 것들, 어떤 분산용액, 뭐가 있을까요? 뭐, 분산용액, 뭐, 우유? 뭐 그런 것들? 소금물은 어때요? NaCl이 물에 녹아있는 소금물. 걔는 하나의 상이겠죠? 아니, 녹아있으니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평형 반응이라고 해서 리액턴트 프로덕트가 다 있어요. 그러면 가스 상태 한 개, 솔리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솔리드가 얘랑 서로 따로따로 있으면은 상이 총 세 개가 되는 거겠죠? 얘가 완전히 섞이지 않는 한, 두 개가 완전히 섞여서 어떠한 공결정을 만들지 않는 한, 공결정이라 하면은 얘가 A고 B면은 A 따로 B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몰레큘들이 A, B, A, B, A, B 이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격자 모양을 지녀서 얘가 하나의 물질이 될 때 분결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솔리드면은 스페이스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돼요. 자, 페이스 트랜지션이 뭐냐면은 상이 바뀌는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뭐 기체에서 고체 이런 식으로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리고 spontaneous conversion of one phase into another phase. 그래서 여기 시간, y축은 온도. 음,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을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가는 그 트랜지션 구간에서는 온도가 바뀌지 않아요. 이게 프리징 템퍼러처, 온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체가 된다면은 온도를 점점 낮아지는 거죠. 트랜지션 템퍼러처. 그래서 페이스 트랜지션은 뭐 쭉 한번 읽어보면은 발생한다 어떤 온도에서 주어진 압력 조건에서 압력이 바뀌면은 어느 점이 틀려져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울 거고 뭐 0도 이하에서는 깁스 에너지가 낮아진다. 0도 이하에서는 우리 물을 생각해 보면은 0도 이하에서는 물이 자발적으로 얼죠. 1atm에서. 그죠? 리퀴드 워터가 얼음으로 바뀐다. 이게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엔트로피는 자발적일 때 증가하는 거죠. 깁스 에너지는 자발적일 때 감소해야 돼요. 모든 어떠한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든 피지컬 체인지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퀴드 0도씨 아래에서는 리퀴드 워터보다는 아이스 상태로 존재하니까 자, 리퀴드 워터가 얼음으로 바뀌는 과정이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이다. 반대로 0보다 클 때는 깁스 에너지는 감소한다. 뭐일 때? 리퀴드 워터일 때. 자, 트랜지션 템퍼러처. 트랜지션 템퍼러처는 두 개의 페이스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어요.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고 이때의 깁스 에너지가 미니멈이에요. 깁스 에너지 미니멈. 평형 상태에서. 이거는 챕터 6장에서 다시 할 거예요. 챕터 6장.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할 때. 자, 케미컬 포텐셜. 자, 케미컬 포텐셜 뮤라는 게 있어. 내가 말로 몇 번 언급했는데 자, 케미컬 포텐셜 뮤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위치 에너지랑 비슷해요. 우리 사과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위치 에너지. 화학 반응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화학 반응이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데서 케미컬 포텐셜이 낮은 데로 이동한다. 피지컬 체인지도 마찬가지로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데서 케미컬 포텐셜이 낮은 데로. 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케미컬 포텐셜. 보면은 어떠한 기준이다. 언더고잉 하는 피지컬 케미컬 체인지가 일어나는 그러한 방향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페이스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기준이고 자, 평형 상태에서는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요.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어떠한 통에다가 리퀴드를 집어넣고 끓여요. 끓이면은 어느 상태에서 베이퍼 리퀴드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끓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뭐 그림은 아이디어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평형 상태에서는 여기 어느 지점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평형 상태에서는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꼭 기억하고 있어요. 자, phase boundary. 자, 이번 챕터부터는 PT phase diagram을 많이 공부할 거예요. PT, pressure, temperature. 그 앞쪽 챕터 3장까지는 PV phase diagram을 많이 봤죠. 근데 챕터 4장부터는 PT phase diagram을 많이 볼 거고 대략적으로 이러한 모양이 돼요. 요 이미 한 점, 여기가 트리플 포인트야. 트리플 포인트가 뭐냐면은 고체, 액체, 기체가 다 공존하는 영역. 고체, 액체, 기체가 다 공존해서 이때는 페이스가 3이에요. 3. 넘버 오브 페이스가 고체, 액체, 기체가 다 공존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세 개의 곡선을. 여기는 직선처럼 보이는 곡선이에요. 굉장히 스티프하게. 자, 요 선들이 각각 페이스 바운더리를 의미해요. 페이스 바운더리. 페이스 바운더리. 자, 요 모양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요거 그리는 법을 우리가 배울 거야. 요 그리는 법 오늘 배울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에서 기준으로 요 아래쪽 영역은 베이퍼예요. 베이퍼. 그리고 베이퍼 경계, 리퀴드와의 경계가 베이퍼 리퀴드 이퀄리브리엄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솔리드 리퀴드의 경계는 이렇게 스티프하게 돼요. 이렇게 스티프하게 되지만 주의해야 될 게 거꾸로 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진 않고 이런 기울기가 파저티브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거꾸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기는 솔리드와 베이퍼와 같이 공존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선분, 이 곡선 상에 있는 임의 포인트, 이게 평형인 거예요. 리퀴드와 베이퍼가 같이 공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있어요. 따라서 이 페이스 바운더리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리퀴드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과 베이퍼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요. 이 페이스 바운더리. 이 페이스 바운더리에서 페이스는 몇 개요? 두 개가 되겠죠. 리퀴드와 베이퍼 같이 공존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리드와 리퀴드가 같이 공존하는 넘버 오브 페이스가 2이고 여기에서의 솔리드와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요. 여기서도 같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주르륵 돼 있고 여기 보일링 템퍼러처 보면은 요것도 한번 볼까요? 베이퍼 프레셔. 자, 베이퍼 프레셔는 언제 해당되죠? 리퀴드와 베이퍼일 때 해당되죠? 따라서 임의프레셔에서 요 점, 리퀴드와 베이퍼 페이스 바운더리에서 만나는 요 점이 보일링 템퍼러처가 돼요. 주어진 압력에서 보일링 템퍼러처가 돼요. 또는 임의의 온도에서 이렇게 가서 똑같아요. 거꾸로 요 프레셔로 간다. 그럼 여기가 베이퍼 프레셔가 되는 거예요. 베이퍼 프레셔. PV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 PV 페이스 다이어그램 있나? 자, 여기 PV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베이퍼 프레셔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요 크리티컬 포인트 아래에서의 등온선을 한번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고 여기서는 직선으로 간다 그랬죠? 리퀴드와 베이퍼가 평형 상태에 있는 여기에 베이퍼가 되면 다시 온도가 이렇게 프레셔가 내려가죠. 베이퍼 프레셔 이 특정 온도 T1에서의 베이퍼 프레셔는 얘가 되는 거예요. P 스타 여기. 자, 얘를 그대로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그리면은 지우고 특정 온도에서의 특정 온도에서의 이 페이스 바운더리에 맞는 요 포인트 이게 P 스타에 해당되는 거죠. P 스타. 자, 베이퍼 프레셔 P 이렇게 되고 서블리메이션은 솔리드와 베이퍼인 거죠. 뭐죠? 뭐지? 그 저기 패킹할 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이산화탄소 올린 게 뭐죠? 이산화탄소 올린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메멘토가 된다? 어쨌든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게 서블리메이션이고 거기서도 베이퍼 프레셔가 존재하죠. 특정 온도에서 여기에서의 프레셔 얘가 서블리메이션 베이퍼 프레셔에 해당된다. 보일링 템퍼러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임의의 압력에서의 여기 여기의 온도가 보일링 템퍼러처인데 노멀 보일링 포인트는 뭐냐면 1 ATM에서 스탠다드 보일링 포인트는 1 바에서 자 여기가 만약에 1 ATM이다. 그래서 선을 찍어서 여기가 노멀 보일링 포인트고 스탠다드는 원 바는 조금 낮죠. 여기서 원 바가 여기면은 여기서의 보일링 포인트가 스탠다드 보일링 포인트다. 멜팅 프리징 템퍼러처. 멜팅 프리징은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서 프레셔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멜팅 프리징 템퍼러처고. 자, 트리플 포인트는 요 가운데 영역. 네? 자, 페이스 룰 이란 게 있어. 페이스 룰 이것도 연력학 시간에 다시 배울 텐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라는 거 자유도.
자, 정의를 보면은 자, number of intensive variables that can be changed independently without disturbing the number of phase in equilibrium. 자, intensive variable은 independent of quantity of material. 예를 들어서 temperature와 pressure가 있고, 자, 여기 해석된 거를 여기 쓰여져 있는 거를 같이 보면은 평형 상태에서 상해수를 바꾸지 않고 독립적으로 바뀔 수 있는 intensive variable의 수가 degree of freedom이라는 거예요. 문제 좀 이따 여기 예제를 보면 설명해 줄게요. 수학적으로는 degree of freedom 요 F 값은 2 빼기 P 더하기 C. 여기서 C는 number of chemical species. 그리고 P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umber of phase at equilibrium에 해당돼요. 자,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표화 물질. 우리가 지금 챕터 3장은 표화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C가 1. 자,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C가 1이니까 F는 이제 3 빼기 P가 되는 거죠. 3 빼기 P.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요 예를 들어서 뭔지 설명해 줄게요. 3 빼기 P인데 트리플 포인트 이거 뭔지 할까요? 싱글 페이스 리전. 싱글 페이스 리전은 요게 이미 하나의 포인트가 돼. 솔리드나 베이퍼 혹은 리퀴드 요게 이미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야. 자, 그럼 하나의 포인트가 되니까 P는 1이 되는 거죠. P는 1이면은 F는 2가 돼요. 자, F가 2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number of intensive variable이 2란 얘기예요. 모호하지 않는 평형 상태의 number of face를 바꾸지 않고 independent하게 바뀔 수 있는 number of face. 뭔 소리냐면은 자, 여기에 의미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자, 여기에 솔리드 영역에 포인트가 있고 여기서 온도를 한번 올려 볼게요.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올리면은 이렇게 이동하죠. 온도를 내려볼까요? 이렇게 이동하죠. 자, number of face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속 1 상태를 유지하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가면은 바뀌지만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안 바뀌어요. 자, 이번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압력을 높이거나 압력을 낮춰도 number of phase가 계속 1로 유지가 돼요. 같이 바꿔도 온도 압력을 같이 늘리거나 같이 내리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도 어떤 방향으로 온도 압력을 바꿔도 number of phase가 계속 1로 유지하기 때문에 degree of freedom이 P와 T 두 개에 있어서 2가 되는 거예요. 2. 자, 이번엔 phase boundary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phase boundary. 자, phase boundary는 여기에 임의의 포인트가 되겠죠? 임의의 포인트. 자, 여기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리퀴드와 베이퍼. 자, 여기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높이면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페이스가 여기가 2에서 P가 1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압력을 낮춰주면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낮춰주면은 여기서도 P가 1로 바뀌어요. 그래서 P가 2를 유지하면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도를 높여주면 그만큼 압력도 높여줘야 돼요. 이 페이스 바운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은 압력을 그만큼 낮춰줘야 돼요. 따라서 T와 P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디펜던트 하다고. T가 바뀌면은 P도 바뀌어야 되고 넘버 오브 페이스를 2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수는 하나가 되겠죠. 1. T든 P든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이 돼요. 자, 트리플 포인트에서는 F는 2 빼기 P 더하기 C고 여기서 넘버 오브 페이스가 3이고 그죠?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고 퓨어 물질이니까 얘가 1이에요. 따라서 F는 0이 되죠. 진짜 0이 되는지 볼까요? 트리플 포인트에서
뭐를 바꿔도 어떻게 바꿔도 항상 P가 3에서 항상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쪽 페이스 바운더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P가 2가 되고 이쪽으로 이동하면 P가 1이 돼요. 따라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없어요. 넘버 오브 페이스를 바꾸면서 바꾸지 않고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없는 거죠. 따라서 F가 0. 자,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 나중에 연력 시간에 또 나와요. 이건 내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배웠죠, 이거. 넘어갈게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자,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정리를 하면은 트리플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나가고 각각에서는 페이스 바운드를 나타내고 솔리드와 베이퍼의 경계, 솔리드 베이퍼 이퀄리브리엄 여기서 변화가 이쪽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서블메이션 또는 디서블메이션 승화, 자, 승화 그리고 여기 솔리드와 리퀴드의 경계에서 솔리드 리퀴드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여기서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면은 퓨전 솔리디피케이션 베이퍼와 리퀴드와 베이퍼 사이에서의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면 베이퍼라이제이션, 컨덴세이션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고 여기 요 말은 equilibrium between liquid and vapor. 여기에서는 평형 상태에 있다 그랬죠? 리퀴드와 베이퍼가 평형 상태에 있고 여기서는 어떤 변화? Sudden change in physical property. 리퀴드에서 베이퍼가 되니까 피지컬 프로퍼티가 확 바뀌는 거죠. 리퀴드와 베이퍼.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평형 상태에 있고 여기서 피지컬 sudden physical property change가 나타난다. 자, 이제 다시 케미컬 포텐셜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여기. 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여기 챕터 4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내용은 없고 설명만 잘 들으면 돼. 자, 케미컬 포텐셜 다시 일로 와서 자, 원 컴포넌트 시스템, 우리 퓨어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C가 1인 퓨어한 시스템에서 케미컬 포텐셜은 깁스 에너지와 같아요. 퓨어한 시스템에서 케미컬 포텐셜은 깁스 에너지와 같다. 챕터 4장에서는 심플 믹스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심플 믹스처에서는 요 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때는 파셜 깁스 에너지라는 게 케미컬 포텐셜과 같은 건데 그건 그때 생각하고 퓨어한 물질에서는 케미컬 포텐셜은 깁스 에너지와 같다. 자, 깁스 에너지는 H 빼기 TS다. 얘는 Fundamental Equation of Chemical Engineering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DG는 VDP-SDT. 이 식은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DG는 VDP-SDT. 자, 이그젝트 이퀘이션에 의해서 여기 V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S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많이 했어요. V는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P, 마이너스 S는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T. Constant pressure, constant temperature.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여기 있죠 이거 이 식에서 DG는 VDP-SDT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나왔고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깁스 에너지가 온도에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깁스 에너지가 압력이 어떻게 바뀌고 요거에 대해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다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프만 조금 틀려진 거예요.
다시 일로 와서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먼저 엔트로피에 대해서 볼게요. 이 식. 깁스 에너지와 온도 사이의 관계. 근데 퓨어 물질에서는 깁스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했으니까 식이 마이너스 S 여기 라운드 즈 오브 라운드 T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엔트로피 마이너스는 0보다 작죠. 퓨어한. 자, 따라서 온도와 깁스 에너지의 관계처럼 온도와 케미컬 포텐셜도 한비례 관계예요. 온도가 증가하면은 케미컬 포텐셜은 감소해야 돼. 엔트로피 항상 0보다 크고 따라서 마이너스 엔트로피는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케미컬 포텐셜과 온도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솔리드, 리퀴드, 가스의 케미컬 포텐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스 상태에서의 엔트로피가 가장 크죠. 무질서도가 가장 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리퀴드 상태, 솔리드 상태 이런 식으로 돼요. 가스 상태. 그럼 이 식을 그대로 바꿔서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이 이렇게 돼요. 순서가. 이 말은 뭐야? 기울기죠. 케미컬 포텐셜과 온도를 플롯했었을 때 그 기울기가 가스 상태일 때 가장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솔리드 상태일 때 이렇게, 리퀴드 상태일 때 이렇게, 베이퍼 상태일 때 더 경사지게 그래. 그리고 걔는 여기서 만나야 돼. 왜 만나야 되냐면은 평형이기 때문에 솔리드와 리퀴드의 평형에서는 서로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돼요. 케미컬 포텐셜의 솔리드와 케미컬 포텐셜의 리퀴드가 서로 같아야 돼요. 평형에서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솔리드일 때 가장 완만하고 리퀴드일 때 조금 가파르고 베이퍼일 때 더 가파르게 그려져야 된다. 요 그래프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케미컬 포텐셜과 압력의 관계는 이 식으로부터 나오면 되겠죠? 케미컬 포텐셜과 압력의 관계는 어. 자, 그래서 솔리드와 리퀴드 경계에서 여기는 프리징 템퍼러처고 리퀴드와 베이퍼 경계 여기는 보일링 템퍼러처다. 자, 이제는 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케미컬 포텐셜의 압력에 대한 변화는 기울기는 볼륨이다. 그 볼륨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고체, 액체, 기체를 비교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물은 예외죠. 일반적으로 가스가 가장 크고 리퀴드, 솔리드 이렇게 돼요. 일반적인 물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 식을 두 개를 컴바인 하면은 어, 라운드 뮤, 가스에 대해서 이 변화량은 가장 크고 솔리드의 변화량이 가장 적어요. 자, 이 말은 뭐죠?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가스의 케미컬 포텐셜의 증가량이 제일 크다.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솔리드의 케미컬 포텐셜의 증가량이 가장 작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 보면은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이 솔리드의 케미컬 포텐셜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압력이 증가했었을 때 델타 뮤 리퀴드가 델타 뮤 솔리드 또는 델타 뮤 베이퍼가 델타 뮤 리퀴드. 일반적으로 제너럴 이러한 경우가 성립이 될 때.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케미컬 포텐셜을 온도의 함수로 그렸어요. 그리고 솔리드와 리퀴드만 한번 그려봤어요. 이쪽에 베이퍼가 있겠죠. 오른쪽에는. 솔리드와 리퀴드를 그렸어요. 임의의 압력 임의의 압력 프레셔 P에서 케미컬 포텐셜은 솔리드일 때 이렇게 감소하고 그리고 리퀴드일 때는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죠. 이게 임의의 압력 P예요. 자, P1에서 P2로 압력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식이 된다 그랬죠? 여기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이 더 크다. 따라서 어,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를 했다면은 이렇게 증가를 했고 솔리드의 케미컬 포텐셜의 증가량은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요만큼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두 개의 직선을 그었을 때 새롭게 만나는 점. 이 점이 프리징 템퍼러처가 돼요. 새로운 P2에서 P2에서 새로운 프리징 템퍼러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원래 프리징 템퍼러처. 따라서 압력을 높이면은 프리징 템퍼러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더 높아져요. 프리징 템퍼러처가. 보일링 템퍼러처는 그러면 압력을 높일 때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봐. 잘. 물일 때는 예외예요. 물일 때는. 케미컬 포텐셜. 물일 때는 예외. 왜? 솔리드 아이스가 리퀴드보다 볼륨이 더 커져요. 얼음물 병에다가 물을 담고서 냉동실에 집어넣으면은 유리병이 깨지죠. 볼륨이 더 커져가지고. 리퀴드 상태에서의 볼륨이 솔리드 상태에서 볼륨보다 더 커져요. 여기 솔리드 상태 볼륨이 더 커요. 이때는 결국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솔리드의 케미컬 포텐셜의 증가가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의 증가보다 더 커요. 자, 얘를 비슷하게 케미컬 포텐셜과 온도의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자, 임의의 P1에서 케미컬 포텐셜은 이렇게 솔리드일 때 감소하고 리퀴드일 때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압력을 P2로 증가시켰을 때 솔리드의 케미컬 포텐셜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은 요만큼 증가해서 새롭게 만나는 포인트 평형 상태는 여기가 돼요. 아까 여기 오른쪽이었는데 따라서 프리징 템퍼러처가 낮아져요. 왼쪽으로 이동해요. 압력을 높였을 때 이건 리퀴드일 때. 자, 그거에 대한 예제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여기 압력을 1바에서 2바로 높였을 때 케미컬 포텐셜의 영향을 설명하라. 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는 페이스 바운더리 아까 얘기한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PT 페이스 트리플 포인트에서 이렇게 세 개의 곡선 이거를 찾는 부분이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자,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보면은 어, 두 개의 페이스에서 케미컬 포텐셜은 서로 같죠. 여기에 요 페이스 바운더리,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의 페이스 바운더리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은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임의의 상을 이제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쓰지 말고 알파 페이스, 베타 페이스라고 하고 두 개의 페이스 바운더리가 저기 두 개의 상 사이에 페이스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임의의 어떠한 포인트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의 알파와 케미컬 포텐셜의 베타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같아야 된다. 미소량의 변화에 대해서도
같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 DG는 VDP-SDT니까 얘가 D뮤랑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두 개의 식을 컴바인 하면은 알파 페이스에서의 펀더멘털 이퀘이션, 베이타 페이스에서의 펀더멘털 이퀘이션 의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자, dp와 dt를 묶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위쪽은 엔트로피 변화이고 아래쪽은 볼륨의 변화예요. 이렇게 트랜지션 엔트로피, 트랜지션 볼륨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 식을 클라이피론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식이에요. 자, 이 식의 모양을 보면은 dp 오버 dt, dp 오버 dt. 이 뭐야?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의 어떠한 슬로프를 얘기해, 슬로프.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기울기가 주어지면은, 기울기를 알고, 임의의 한 포인트를 알면은, 거기에서의, 접선이 결국 이 슬로프에 해당되고, 그 임의의 두 개의 포인트를 알면은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또 선을 긋고 포인트 집어넣어 선을 긋고 그래서 결국은 이 페이스 바운더리 선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트리플 페이스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트리플 포인트의 값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 P, T 여기를 알고 있어. 그리고 DP 오버 DT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을 이렇게 잇고 이렇게 잇고 이렇게 잇고 이렇게 잇고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주르륵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페이스 바운더리를 그리는 방법이죠. 이따 다시 계속 할 거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여기서부터 플레이 피론 이퀘이션에서부터 시작돼서 요 각각의 리퀴드와 베이퍼 사이에 요 선, 그리고 리퀴드와 솔리드 사이에 이 선, 그리고 요 솔리드와 베이퍼 사이에 요 선을 에 대한 식들을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요 플레이 피론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자 먼저 솔리드 리퀴드 페이스 바운더리 솔리드 리퀴드 페이스 바운더리는 이렇게 스티프하게 직선에 거의 직선처럼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솔리드와 리퀴드에서. 자, 클레이피론 이퀘이션 여기 dp 오버 dt가 델타 퓨전이죠. 퓨전 엔트로피의 델타 퓨전 볼륨. 이게 클레이피론 이퀘이션인 거죠. 퓨전. 여기에 이 퓨전 엔트로피 얘 대신에 퓨전 엔탈피 나누기 온도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여기 dp 오버 dt가 이런 식으로 델타 p 오버 델타 t 직선이랑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식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델타 p, 델타 t 또는 적분을 하면 되겠죠. 적분을 이거를 적분하는 방법은 자, 델타 퓨전 엔탈피, 델타 퓨전 볼륨이 온도와 압력에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식을 적분해 볼게요. 자, 이게 세퍼러블 이퀘이션이니까 dp가 일로 왔고 dt가 일로 갔어요. 양면의 인테그럴 해주고 이게 컨스탄트니까 바깥쪽으로 나와요. 그 왼쪽은 델타 p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얘는 그대로 빠져나왔고 t분의 1을 적분해주면은 ln t2 오버 t1이 돼요.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하나 나왔어요.
이 식이 요 페이스 바운더리를 그릴 수 있는 예측하는 식에 해당되는 거죠. 어려운 게 전혀 없죠? 그냥 이 식을 사용해도 돼요. 혹은 이 식을 사용해도 되고, 이 식을 사용해도 되고, 또는 이 식을 사용해도 돼요. 근데 교재에서는 이 식을 조금 더 변형시켰어요. 굳이 변형시킬 필요가 없는데, 굳이 변형을 시켰어요, 교재에서는. 자, 로그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은, ln 1 플러스 x가 x 값이 1보다 굉장히 작을 때는 x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n t2 over t1을 식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1 더하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값이 1보다 작을 때 이게 그대로 로그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을 사용해도 좋은데 뭐 어떤 식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교재 내용에 다 있어요. 이거 필기를 못한 학생들은 교재를 보면 돼. 자, 이번에는 리퀴드 베이퍼 페이스 바운더리. 리퀴드와 베이퍼니까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트로피,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가 아니고 T. 이거를 클레이프론 이케이션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을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바꿔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곡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사를 사용하는 게 조금 좋진 않겠죠.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먼저 이 볼륨 변화.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됐었을 때 볼륨의 변화는 가스의 볼륨, 리퀴드의 볼륨이죠. 차이. 근데 이러한 근사도 많이 사용했죠. 리퀴드의 볼륨보다 가스의 볼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리퀴드 볼륨 무시하자. 그럼 베이퍼의 볼륨이 되고 베이퍼 볼륨 아이디얼 가스일 땐 R큐브 P가 된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 식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고 식을 조금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 양변을 적분하면은 적분하기 전에 뭐 식을 여기서 이 식에서 요 P분의 1 dP를 이렇게 바꾼 것뿐이에요. dlnP 얘를 클라우셔스 클레이프론 이케이션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식이. 클라우셔스 클레이프론 이케이션. 자, 이 식을 적분해 볼게요. 양변을 적분하면은 델타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가 온도에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했었을 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RT 스퀘어 분의 1을 적분하면 되겠죠? 이거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왼쪽은 ln P2고 P1이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겠죠. 분노 T2 빼기 T1 얘는 변화가 없죠. 바깥쪽으로 그대로 빠져나왔으니까 R도 그대로 빠져나왔고 자, 이 식을 이제 P2를 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식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ln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익스포넨셜로 바뀌는 거죠. 자, 이 식을 보면은 이 식을 어떻게 사용해요? 물어보면은 간단해요. 자, 이미 하나의 포인트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P1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가 주어졌어요.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의 T2일 때의 P2를 찾을 수 있겠죠? P2를 그럼 여기 점 하나를 찍어요. 자, 그리고 이미의 T3를 대입해서 이 식에 집어넣고 P2를 찾아요. P2를 찾아, 여기를. 그럼 요 점을 찾는 거죠. 또 반복해서 T4를 집어넣고 찾아. 이렇게. 이 선들을 이으면 어떻게 돼요? 이 페이스 바운더리가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매틀랩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t를 변수로 0부 뭐 예를 들어서 20 뭐 50도에서 300도씨까지 바꾼 다음에 이 식에 집어넣으면은 p 값이 주르륵 나오겠죠. 그래프도 자동으로 그려질 테고 그렇게. 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식을 문제에서 임의의 T1이 주어지고 P1이 주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T1일 때 베이퍼 프레셔가 P1이고 그리고 T2일 때 베이퍼 프레셔가 P2로 증가한다. 두 개의 포인트가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를 계산하라.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T1, P1 집어넣고 T2, P2 집어넣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은 방식으로 솔리드 베이퍼 페이스 바운더리를 찾을 수 있어요. 똑같은 서블리메이션 볼륨 체인지도 가스 빼기 솔리드 볼륨 무시하고 퍼펙트 가스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양변을 적분시켜서 클라우셔스 클레이피론 이케이션 유도한 다음에 적분하면은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여기가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가 아니라 서블리메이션 엔탈피가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문제에서 만약에 서블리메이션 엔탈피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엔탈피는 스테이 펑션이기 때문에 퓨전 엔탈피,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가 주어졌을 때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서블리메이션 엔탈피가 나온다는 것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식을 이용해서 솔리드와 베이퍼 사이의 경계,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솔리드 리퀴드의 경계 그리고 리퀴드 베이퍼의 경계, 솔리드 베이퍼의 경계에 대한 식 세 개를 다 찾아냈어요.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리플 포인트에서의 정보만 주어지면은 그리고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와 그리고 퓨전 엔탈피 요 값과 트리플 포인트에서의 온도 그리고 압력 트리플 포인트에서의 온도 압력 요거만 주어지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릴까요? 트리플 포인트는 요 각각의 곡선이 지나는 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하나의 점을 알고 있고 기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임의의 온도를 대입해가지고 요 포인트를 찾아내면 되고 또 임의의 온도를 대입해서 이 점을 찾아내면 돼요. 마찬가지로 트리플 포인트를 알고 있고 요 아래쪽 이 솔리드 베이퍼의 선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트리플 포인트에서 기울기를 알기 있기 때문에 임의의 온도를 대입해가지고 압력 찾아내고 임의의 온도 대입해가지고 압력 찾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으면 되는 거죠. 여기 솔리드 리퀴드도 마찬가지예요. 단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요 점을 트리플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리퀴드 베이퍼의 선을 찾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베이퍼라이제이션 이 식을 사용하는 거죠. 이 식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여기 트리플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100, 뭐 400K라고 합시다. 400K예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 ATM이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러면은 온도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400K보다 낮은 온도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398K를 집어넣고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값이 나오는 거예요. 400K 트리플 포인트보다 높은 온도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402K를 집어넣고서 새로운 P2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반대로 솔리드와 베이퍼 사이에 이 곡선을 찾아내고 싶어요. 그럼 여기가 서블리메이션 엔탈피가 되니까 요 선에 대한 방정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포인트를 알고 여기가 400K면은 새로운 압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400K보다 낮은 온도를 이 식에 대입해야 된다만 조심하면은 돼요. 여기 리퀴드 솔리드도 마찬가지죠. 트리플 포인트 템퍼러처보다 높은 온도를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다 문제풀이에요.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다 알아서 할 거고 나는 한두 개만 풀어줄게요. 자,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베이퍼 프레셔 다이크로로메테인의 24.1도에서의 베이퍼 프레셔는 53.3 킬로파스칼.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는 28.7 킬로줄 퍼 몰. 자, 그러면은 700 킬로파스칼 베이퍼 프레셔가 70 킬로파스칼일 때 온도를 계산하라.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쭉 한번 적어 보세요. P1 베이퍼 프레셔는 53.3, T1이 24.1도일 때, 그리고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가 이렇게 되고, T2, P2가 이거일 때.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너무 간단해요.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지금 베이퍼라이제이션이라 했으니까 리퀴드와 베이퍼 사이의 경계를 고려하고 있는 거죠. 선을 이렇게 그려보고, 자, T1일 때 P1 베이퍼, T2일 때 P2 베이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점은 주어졌어요. 이 점은 주어지고 P2 베이퍼가 70일 때 얘를 찾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여기 식 나왔죠. 이 식에서 T1, P1이 주어지고 그리고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 주어지고 P2가 주어졌기 때문에 T2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여기. 자, 쉬운 문제 한 개만 더 풀어볼게요. 자, 납탈렌이 80도, 80.2도에서 녹는다. 베이퍼 프레셔 리퀴드에 1.3 킬로파스칼 85.8 그리고 5.3 킬로파스칼에서 119.3도씨 클라우셔스 클레이톤 이케이션을 이용해서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와 노멀 보일링 포인트와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트로피 노멀 보일링 포인트에서 얘를 봐라. 자, 이 문장을 딱 봤었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식을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P1 베이퍼 프레셔 1.3 T1일 때, P2 베이퍼 프레셔 T2일 때, 그리고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와 보일링 포인트와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트로피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얘를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그리면은 자, 리퀴드와 베이퍼고 T1일 때 P1, T2일 때 P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식 아까 우리가 찾은 식이죠. 이 식에서 T1과 P1이 주어지고 T2와 P2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를 찾았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사용해서 자, 이 식을 찾는 이제는 요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를 아니까 노멀 보일링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P3가 1 ATM일 때 노멀 보일링 포인트는 압력이 1 ATM일 때의 온도가 되니까 그 식을 찾으면 돼요. 따라서 P1, T1 이미 한 점, 요 점을 대입해도 되고 이 점을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점,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T1, P1에 대입하고
그리고 vaporization enthalpy는 우리가 방금 찾았죠. 요거 집어넣고 그리고 P3가 임의의 다른 P3 1ATM일 때 여기서 103 요거 집어넣겠죠. 이거일 때 T3를 찾으면 돼요. 그럼 얘가 normal boiling temperature가 되는 거죠. 그리고 vaporization enthalpy를 온도로 나눠주면은 vaporization entropy가 된다. 이 문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면은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vaporization enthalpy 구하고 normal boiling point 구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라. 근데 그냥 바로 normal boiling point를 계산하라. 바로. 그러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걸 먼저 계산하고 나서 원 ATM을 집어넣고서 이제 템퍼러처를 찾아내는. 점점 해보고 학생들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건 아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자 이게 말 그대로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스케치하는 문제예요. 자 find expressions 아마 이때는 클로즈 북이었던 것 같은데 to determine solid, liquid vapor, solid vapor 바운더리를 찾아라. 벤진의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그리고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스케치해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thermodynamic property of engine이 트리플 포인트가 4.83 킬로파스칼 5.4도씨 그리고 transition fusion enthalpy vaporization enthalpy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sublimation enthalpy가 나오겠죠. 합치면은 the density liquid density solid density 값이 나왔어요. 자, 식을 먼저 쭉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우리가 세 개의 식을 유도를 했고 그 식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 식을 사용했네요. 이 식. 솔리드와 리퀴드일 때 어떤 식이었어요? 솔리드와 리퀴드일 때 이 식을 사용했어요. 이 식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적고 이때 퓨전 엔탈피는 이렇게 돼서 여기서 퓨전 볼륨을 계산해야 되는데 density가 나왔기 때문에 몰레큘러 웨이트의 density를 나눠주면은 이렇게 몰라 볼륨이 나오는 거죠. 몰라 볼륨 체인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값도 알고 이 값도 알고 그리고 트리플 포인트 알죠.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온도를 집어넣고서 압력을 찾으면 돼요. 그 대신 온도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여기서 T 스타 여기서 집어넣은 값은 T 스타보다 온도가 낮은 온도를 집어넣어야 돼? 높은 온도를 집어넣어야 돼? 솔리드 리퀴드 바운더리 높은 온도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높은 온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리퀴드 베이퍼도 마찬가지로 이 식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이 값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T스타와 P스타 트리플 포인트 주어졌고 베이퍼라이제이션 엔탈피 주어졌고 따라서 페이스 바운더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T를 집어넣고서 P를 계산하면 돼요. 이때 T를 집어넣을 때 온도는 어떻게 돼요? 어떤 온도를 집어넣어야 돼? 리퀴드 베이퍼니까 T스타보다 높은 애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솔리드 베이퍼에서 식 똑같아요. 이 식과 이 식과 두 개가 똑같아요. 요거만 빼고 서블리메이션 엔탈피는 두 개 합쳐서 구하는 거고 이때도 P스타, T스타 주어졌고 T 집어넣고 P 얻으면 되는데 이때는 온도를 T스타보다 낮은 온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이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표시를 이제 우리가 모는저기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트리플 포인트를 먼저 찍고 여기가 5.4도씩 4.83
킬로파스칼. 이거 켈빈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될 테고. 자, 그러면은 요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가 5.6도를 찍고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 킬로파스칼이 나왔다. 여기 포인트 찍고. 자, 두 개의 포인트는 찍어야 되겠죠, 최소. 자, 여기가 뭐 8도에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6킬로파스칼이 나왔다. 그럼 요게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잇는 이렇게 해서 그려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두 개의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